요즘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예,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, 그것까지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. 예, 그런데 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. 예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. 뭐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예. 자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별로 그렇게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거죠. 예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1가구 주택의 기한이 그래도 있잖아요. 예. 내년부터는 더 줄어듭니다. 예. 그런데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이 2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이렇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기한 안에 이제 뭔가를 샀다가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. 예. 자, 그런데, 예, 이거는 사실 방법은 방법입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리고 리스크도 많고요. 그때까지 뭐 내가 꼭 팔고 싶은데 꼭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내가 그 기한 내까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게 되면은 뭐 또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고, 이렇게 되면은 뭐 이득을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? 사실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하려고 마음 먹고 접근하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썩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. 비과세를 포기해버리고, 비과세 받는 걸 포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,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아예 이 물건을 장기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. 그런데 비과세를 왜 포기하겠습니까? 왜 장기로 가져가겠습니까? 그 뜻은 뭐냐면은 이 물건을 냅두고 다른 물건을 사겠다는 거죠. 또 투자를 할 다른 대상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. 자, 어떻습니까? 예,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,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죠, 사실은. 이래도 되는 걸까?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비과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기간 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, 이 기간이 넘어가면 이 비과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. 이래도 되냐, 이거죠. 예.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예.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이 물건을 끌고 갈 만한 물건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죠. 예, 그렇죠. 예, 비과세를 안 받고라도 차라리 이 물건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비과세를 포기하는 게 낫겠죠. 예. 자, 그러면 이게 또 어렵죠. 당연히 이게 그래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습니까? 예. 좀 뭐 사실은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쉬운 기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예. 강남에 가지고 있다, 뭐 서울에 가지고 있다, 이런 기준은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비교적 쉬운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때 기준을 15년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건축된 지 15년, 을 맥시멈으로 보겠습니다.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걸 투자하고 이걸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.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물론 좀 좋은 자리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고 최소한 가치는 안 떨어진다고 해도 땅의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는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떨어지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년 이하 된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거는 비과세를 포기하고 장기로 가져가 볼까 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.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지금의 모든 것에 그냥 몰두되어 있습니다. 지금의 모든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될 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. 자,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. 양도세 영원히 이럴까요? 그렇게 된 사례가 없습니다.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지도 않겠지만 그와 똑같이 양도세율도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. 틀림없이. 또
조정지역, 투기과열지역, 투기지역 이건 어떻겠습니까?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.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해집니다. 그렇죠? 예. 자, 그렇다면 지금은 중과세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중과세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?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팔면 비과세고 나중에 팔면 중과세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지역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고 15년 이하 된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얘가 나중에 팔 때 꼭 중과세를 받을 거다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.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져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. 왜냐? 편합니다. 양도세율이.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양도세율이 뭐 10년 이상 다 똑같이 이렇게 계속 갈까?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요새 뭐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. 예,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유효해 보입니다. 예, 그리고, 이게 유효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. 열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뭐 6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똑같이 개인처럼 1.1%로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주택수가 많아도 그거에 대한 중과가 없고,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플러스 10%니까 뭐 2억 이하는 20%밖에 양도세를 안 내요. 이러니까 사실 개인보다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. 그렇죠? 물론 지금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은 합법적인 법이 내에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뭐 되면 언제든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. 하여간 지금은 규제가 없는 상황이고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무슨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또 뭐 무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사실 지금 입장에선 오히려 없어질지도 모르는 혜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비과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테두리에 갇혀서 사실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테두리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테두리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과감하게 벗어나서 본인의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,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